KBS 창원 여론조사 결과 경남도지사는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교육감은 박종훈,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김영선 후보가 모두 상대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장과 진주시장은 국민의힘 홍남표, 조규일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입니다. 김해시장은 허성권, 홍태용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영시장과 함안군수 후보 토론회가 KBS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내일은 창원시장과 창녕군수 후보 토론회가 KBS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이 김해 봉하마을에서 엄수됐습니다. 오늘 추도식에는 여야 지도부와 지방선거 출마자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7시 뉴스는 KBS가 실시한 6.1 지방선거 경남의 주요 선거구 여론조사 결과로 시작하겠습니다. 경남도지사와 도교육감,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와 함께 창원과 진주, 김해시장 후보 지지도 등을 손원혁, 황재락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경남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남지사 후보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 20.3%, 국민의힘 박완수 48.3%, 정의당 여영국 3.4%, 통일한국당 최진석 후보 0.3%로 나타났습니다. 박완수 후보가 28%포인트 오차범위 밖에서 양문석 후보를 앞섰고 27.8%가 부동층입니다. 경남지사 후보 선택 기준은 응답자 25.7%가 정책 공약을 꼽았고 후보자 인물, 능력 22.7%, 정당 22.2% 순입니다. 경남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낙후된 경남 서부권 발전이 31.6%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어 수도권과의 균형 발전, 경남 주력 산업 고도화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양자 대결로 치러지는 경남 교육감 후보 지지도입니다. 박종훈 후보가 33.9%로 21.6%인 김상곤 후보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습니다. 경남도민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차기 교육감의 시급한 해결 과제는 학생 학력 향상 방안 마련에 이어 대학 입시제도 개선과 고교 학점제 시행 대비 순으로 꼽혔습니다. 여성 후보 2명이 맞붙는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응답자 23.5%가 더불어민주당 김지수 후보를, 45.4%가 국민의힘 김영선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오차범위 바뀝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일을 잘한다라는 긍정평가 58%, 못한다라는 부정평가 22.9%로 나타났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을 물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 25.4%, 국민의힘 51.4%, 정의당 4.2%로 집계됐습니다. 오차범위 안에 든 4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 창원 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창원시 의창구 조사는 KBS 창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1일부터 22일 이틀 동안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창원시장과 진주시장, 김해시장 후보 지지도를 묻는 KBS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24년 만에 양자 대결로 치러지는 창원시장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 29.9%, 국민의힘 홍남표 후보 40.1%, 투표할 후보가 없다 19.3%, 무응답 10.7%로 집계됐습니다. 두 후보의 격차는 10.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에서 홍남표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 지역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22%, 국민의힘 50.7%, 정의당 5.6%, 그 외 다른 정당 1.3% 등으로 나왔습니다. 진주시장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한경호 후보 14.5%, 국민의힘 조규일 후보 56.5%, 투표할 후보가 없다 17.9%,
무응답 11.1%로 집계됐습니다. 조규일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주 지역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17.1%, 국민의힘 54%, 정의당 3.4%, 그 외 다른 정당 1.3% 등입니다. 경남 최대 격전지로 예상되는 김해시장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허성곤 32%, 국민의힘 홍태용 37.8%, 투표할 후보가 없다 18.6%, 무응답 11.6%로 집계됐습니다. 홍태용 후보와 허성곤 후보가 5.8%포인트 차이를 보여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 양상입니다. 김해 지역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0.2%, 국민의힘 43.4%, 정의당 4.7%, 그 외 다른 정당 1% 등입니다. 이번 조사는 KBS 창원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9일부터 사흘 동안 창원시와 진주시, 김해시에 거주하는 각 지역 만 18살 이상 7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응답률은 창원시 21.4%, 진주시 24.7%, 김해시 21.5%,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입니다. 전체 질문지와 조사 결과는 KBS 창원방송총국과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이어서 오늘 KBS에서 열린 시장 군수 후보 토론회 주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재선에 나선 현직 시장과 도의원 출신의 맞대결이 펼쳐진 통영시장 후보 토론회와 30대 최연소 후보와 재선에 나선 현직 군수가 열띤 공방을 벌인 함안 군수 후보 토론의 핵심을 천연수, 배수영 기자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재선 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후보와 통영시의원과 경남도의원 출신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의 양자 대결이 펼쳐진 통영시장 선거 TV 토론회. 공약 제시보다는 상대 공약 비판으로 시작됐습니다. 천영기 후보는 지난 선거 때와 새로운 것이 없다고 지적했고 민선 7기 공약과 민선 8기 공약을 그대로 옮겨놨다는 거. 단어 1개, 2개 빼고 다 만들어놨다는 거. 강석주 후보는 자신의 공약을 그대로 따라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을 민선 7기 공약에서 민선 8기 공약으로 계속 추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천영기 후보께서는 공약을 거의 제 공약을 뺏기다시피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상대 후보에 대한 질책으로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전라도에 가서 골프를 치다가 코로나에 걸렸고 코로나에 걸린 채 또 온 동네를 다니는 바람에 통영시를 발칵 뒤집어 놓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통영시 방역 총책임자 통영시장님, 이번 기회에 방역 수칙 위반해서 가태료 처분받은 적 있을 겁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도 잘 모르시죠? 두 후보는 수산시장 건설과 교통 문제 해결 등 의미 있는 토론을 벌이기도 했지만 상대 후보 흠집 내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강석주 후보는 천영기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을 거론하며 자질을 문제 삼았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까지 폭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행 전문가라는 말들이 천영기 후보는 강석주 후보의 당적 변경을 꼬집어 되돌아올 의향을 묻기도 했습니다. 강 후보님, 집권당이 된 국민의힘으로 돌아오십시오. 본인이 정치적 정체성을 다시 찾기 바랍니다. 소청연설의 대상인 우리공화당 박청정 후보는 한산도 재승당을 충무공 정신을 새기는 성지 순례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무소속 서필원 후보는 고위 관료를 지낸 경력을 내세워 능력과 열정, 인품을 지닌 자신을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경남 지역 최연소 단체장 후보와 재선에 도전하는 현 군수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함안 군수 선거. 두 후보는 해마다 2,000명 안팎이 줄어들고 있는 인구 유입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군수 직속 청년 정책 추진단 운영으로 청년이 떠나지 않는 함안을 만들겠습니다. 어린이 공공병원 유치로 우리 아이가 아플 때 더 이상 창원의 병원으로 뛰어가야 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야권에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을 유치하여 긴급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경로당, 유아시설 등 복지 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근재 후보의 재임 기간에 폐기물 처리 업체 인허가가 늘어난 이유를 두고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50개의 불가했던 폐기물 사업장이 조 후보님이 부임한 이후에 3년 6개월 만에 70개 폐기물 사업장이 인허가가 났습니다. 거의 한 그래서 그러한 수집 운반업이 33개가 허가 났고 또 목재 펠렛을 만들기 위한 재활용이 43개에 장종화 후보의 함안군청 이전 사업비 확보에 실현 가능성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렇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그것을 왜 임기 내에 한다고 그걸 공약을 하셨는지 그것도 이건 국도비 확보 절대 안 돼.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군수가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뭐 중앙부처나 국회나 뛰어다녀야죠. 두 후보 모두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지역 관광 공약을 내세웠고 함안군 7원읍 아파트 단지에 주차한 안에는 공용 주차장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창녕 군수와 창원시장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가 내일 KBS 창원총국에서 열립니다. 창녕 군수 후보 토론회는 내일 오후 2시 10분부터 60분 동안 더불어민주당 김태환, 국민의힘 김부영, 무소속 한정우 후보가, 창원시장 후보 토론회는 저녁 7시부터 90분 동안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민의힘 홍남표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각각 열립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3주기를 기리는 추도식이 봉하마을에서 엄수됐습니다. 퇴임 이후 첫 공식 행사에 나선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여야 정치권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차주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김해 봉하마을에 노란 풍선과 깃발을 든 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3주기를 기리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추도객은 모두 12,000여 명. 코로나19 여파로 행사가 축소된 지 3년 만입니다.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줄지어 헌화하며 그리움과 반가움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나라 되기를, 그리고 노 대통령 그곳에서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상의 행복을 누리면서 자기 뜻을 꿋꿋하게 잘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을 집대성한 체험 전시관. 14년 전 봉하마을로 귀향한 노 전 대통령을 부르던 시민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노 전 대통령이 영상으로 나타납니다. 새로운 곳에서 보니까 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좀 색다르고 갈수록 더 애틋해지니까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마음이.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추도식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생전에 바라던 소통과 통합의 민주주의가 강조됐습니다. 그를 향한 진정한 추모의 시작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꿈이 다시 깨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 만에 봉하마을을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는 퇴임 이후 첫 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등 각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들도 잇따라 추도식을 찾았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노무현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오는 8월 김해 봉하마을에는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 전시관을, 오는 9월 서울에는 노무현 시민센터를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정상급 화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IPEF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진다면 국익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참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박민철 기자입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의 출범을 알리는 정상급 화상회의가 오늘 오후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상으로 참석하며 IPEF 출범에 한국 동참을 공식화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는 무역 분야와 공급망 안정화 협력 등을 논의하는 영내 경제협의체로 한국과 일본, 호주 등 13개 나라가 창립 멤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중국 견제 성격을 띤 경제협의체로도 평가됩니다. 중국 반발이나 경제보복 우려에 대통령실은 IPEF가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배제하려는 게 아니라
공급망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윤 대통령도 IPEF는 특정 콘텐츠가 정해진 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경제 통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참여는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진다고 한다면 국익에도 피해가 많이 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제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IPEF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기시다 일본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은 러시아와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지역 안보를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지종익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취임 후 처음 일본을 찾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두 정상은 주요 7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러시아 제재,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어나간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용인할 수 없다며 중국에 대한 견제 의지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완 방어를 위해 군사 개입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중국이 무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일 두 정상은 아울러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긴밀히 연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역 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억지력으로 일본을 방위하는 확장 억제가 여전히 견고하다고 언급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fully committed to Japan's defense, and we will face the challenges of today and the future together. 이와 함께 최근 일본이 추진 중인 방위력 강화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日本の防衛力を抜本的に強化し、防衛費の相当な増額を確保する決意を表明し、バイデン大統領からは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 IPEF 출범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내일은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 쿼드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지난주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정치권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 속에 장관 임명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20일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했지만 청문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이미 국민들께서 낙마를 시킨 사실상 그런 카드라고 보고 있거든요. 협치를 위한 카드로 의미가 전혀 없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안에 당론 가결로 협조한 만큼 이에 화답해야 한다는 견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내 중진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실에도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 결정하셨습니까? 글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야로부터 동시에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정 후보자는 외부 연락을 끊고 막판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쯤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 형식으로 거취를 표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오늘 더우셨죠? 벌써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번 여름은 얼마나 더울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올여름 폭염은 일찍 시작해 유난히 길고 강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집중호우도 장마 초반부터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정훈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올여름은 석 달 내내 예년 기온을 웃돌 거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특히 폭염은 길고 강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6월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지만 7, 8월은 예년보다 더 더울 걸로 분석됐습니다. 원인은 봄철 만주와 티베트 일대를 덮은 눈의 양입니다. 지난 3월 만주 지역에는 예년보다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눈이 녹으면서 다음 달 한반도 상공에는 맑고 더운 날씨를 유발하는 상층 고기압이 발달하겠습니다. 여기에 최근 티베트 고원의 눈이 급격히 녹으며 티베트 고기압도 평년보다 세력을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티베트 고기압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함께 여름철 한반도에 폭염을 몰고 오는 주요 원인입니다. 대서양의 해수면 온도도 폭염을 부추기는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최근의 온난화 추세도 더운 여름이 될 거로 예측한 배경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집중호우도 일찍부터 대비가 필요합니다. 장마 초반인 6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중 강수량이 가장 많은 7월과 8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적은 수준이 되겠다고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경남이 550여 명, 전국 9,900여 명으로 지난 1월 말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국내 입국할 때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도 됩니다. 원동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975명입니다. 1일 신규 확진자가 10,00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1월 25일 이후 118일 만입니다. 주말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신규 확진자 수를 일주일 전 월요일과 비교하면 3,000명 넘게 줄었고 2주일 전보다는 약 1만 명 감소했습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25명으로 5일째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새 사망자는 22명으로 누적 치명률은 0.13%입니다. 방역 지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늘어난 해외 여행 수요에 따라 입국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오늘부터 국내 입국 시 PCR 검사뿐 아니라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로 받은 음성 확인서를 내도 됩니다. 입국 뒤 절차 역시 간소화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입국 뒤 사흘 안에 PCR 검사를 한 차례만 받으면 되고 6에서 7일차 신속 항원 검사는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뀝니다. 여행업계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전차 간소화되고 있는 이 출입국 규제 완화 발표 이후 해외 여행에 대한 문의는 지속 증가하고 있고요. 실예약 건수도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도 당분간 계속됩니다. 오늘부터는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 접종이 어려운 미접종자도 면회가 가능합니다. 또 병원이나 시설 판단에 따라 4명이 넘는 인원의 접촉 면회도 가능해집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남해군이 버려지거나 잃어버리는 동물을 줄이기 위해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밖에서 키우는 5개월 이상 개로 암컷은 36만 원, 수컷은 18만 원을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지원합니다. 농촌에서는 개를 풀어놓고 기르는 등 관리 부족으로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하동군에 있는 스마트 해상 가두리 양식시설이 내년에 6곳이 추가돼 모두 19곳으로 늘면서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시설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 시설은 물온도 측정과 조절, 사료 공급까지 자동으로 관리됩니다. 앞서 2019년과 2020년 설치가 시작된 스마트 해상 가두리 13곳은 오는 8월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옛 진주역 터에 지난달 1호 광장 진주역이 문을 연 데 이어 인근의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사업비 48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옛 진주역 폐선부지 일원 4만 2천여 제곱미터 터에 진행됩니다. 또 1호 광장 진주역과 더불어 진주의 철도 역사 100년을 추억할 수 있는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삶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은 일상을 달래고 활력을 주는 일인데요. 20대부터 70대까지 열정이 가득한 그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살지만 하루 일과를 마치면 무대에 오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낮에는 성실한 직장인으로, 밤에는 배우로 변신하며 활기찬 삶을 즐기는 일반인들의 이중생활 현장을 따라가 봅니다. 진주의 한 공장 단지. 농기계 부품을 제작하는 27살 정재훈 씨입니다. 사무직 일도 했었지만 현장 근무가 적성에 맞아 2년 전 직장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힘들고 고된 작업에 적잖이 스트레스가 쌓였는데요. 요즘엔 삶에 새로운 활력이 생겨 일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다치니까 항상 안전에 주의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일이랑 취미랑 밸런스 유지가 좀 잘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현재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 일을 하는 46살 지상수 씨. 이른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면 하루 일정을 준비하고 상담할 고객들을 살펴보고 업무 일정을 짜는데요. 여느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과 똑같지만 저녁이면 특별한 취미 활동을 즐깁니다. 우연찮게 취미로 시작한 연극 배우, 벌써 6년 차인데요. 상수 씨의 삶에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사람 상대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좀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고 표정도 더 밝아진 것 같고 원래 긍정적으로 살려고 이제 노력하는 편인데 연극하면서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내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연기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푸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퇴근 후 재훈 씨와 상수 씨가 매일 향하는 곳이 바로 극단 연습실입니다. 직장을 마치고 먼저 온 단원들은 피곤함도 잊은 채 서로를 반기며 연습 준비에 나섭니다. 연기 경험이 전혀 없었던 이들은 연기 수업과 공연을 통해 프로 못지않은 실력을 자랑하는 시민 극단 배우들인데요. 20대에서 70대까지 세대를 아우르며 학생과 주부, 직장인, 은퇴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단원들이 저녁이면 이중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긴장하면서 또 여럿이 하는 이런 작업이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나이에 지금 내가 이거 도전 이렇게 해보는 것도 뭐 언제 해보겠어요. 힘닿는 데를 해보고 싶어요. 자, 우리 첫 장면부터 준비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은 6월 정기 공연을 앞두고 매일 저녁 3시간씩 맹연습 중입니다. 처음 무대에 오를 땐 배우처럼 연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요. 두려움을 과감히 깨고 무대에 올라 연기에 도전하니 이제는 다들 맡은 배역을 훌륭히 소화해내는 전문 배우가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에 올 때까지 꼭 좀 계십시오. 예, 뭐 힘 나는 대로 또 해야죠. 일상이 더 풍요로워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직장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직장 끝나고 이제 또 연극이라는 재미난 취미가 이제 있다는 게 행복으로 느껴집니다. 낮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무대 위에 서면 어느새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각자 맡은 배역에 완전히 몰입하는데요. 무대에서 얻는 힘은 삶의 또 다른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그 자신감 때문에 그 자신감을 원동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 14명의 일반인들로 창단한 시민극단은 어느새 43명의 단원들이 함께하며 정기 공연과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과감한 도전을 꿈꾸는 일반인들에게 언제나 무대는 열려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치거나 내 속에 뭔가가 계속 꿈틀거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시면 다 같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언제든지 있으니까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들은 몸이 건조하고 반복된 일상에서 이중 생활을 통해 새로운 활기를 찾았습니다. 성실하게 자신이 맡은 일을 하고 무대 위에서는 또 다른 나를 만나는 시민극단 배우들의 이중 생활을 응원합니다.
낙동강 생태공원에 설치한 노동자들의 휴게 시설에서 생활 하수가 낙동강으로 흘러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은 지 10년이 넘은 이 건물들 알고 보니 허가도 받지 못한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습니다. 김아르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1년 이후 낙동강 생태공원에 들어선 야외 노동자 휴게시설입니다. 삼락, 맥도, 화명, 대저공원 등에 모두 8곳이 마련돼 있습니다. 직원 200명이 쓰고 있지만 컨테이너나 천막 등으로 지어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휴게시설 전체가 무허가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원 직원들이 사용하는 휴게시설입니다. 컨테이너로 만든 가건물인데 사용 허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하천부지여서 낙동강 환경유역청의 하천 점용부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겁니다. 특히 하천법에 따라 홍수 등 재난에 대비하는 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산업안전 관련 그리고 직원들 후생복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낙동강 관리본부는 휴게시설이 4대강 사업 당시 국토부의 허가를 받았다고 판단했지만 뒤늦게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무허가 시설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간 무허가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는 말입니다. 지난해부터 허가를 위해 낙동강 환경유역청과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제 설치되었기 때문에 바퀴를 단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동식으로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이제 많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가지고. 또 화명 생태공원을 뺀 나머지 공원 3곳도 문화재 보호구역에 포함돼 허가를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무려 2골을 터뜨리며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 득점왕을 배출한 나라는 13개국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기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흥민은 노리치 시티와 리그 최종전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초반에는 동료들의 골 행진을 구경해야 했습니다. 전반 16분 쿨루세브스키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해리 케인의 헤더골이 터진 데 이어 후반전에는 다시 쿨루세브스키가 왼발 가마차기 슛으로 골을 터뜨려 3대 0으로 앞서갔습니다. 토트넘이 여유 있게 점수차를 벌리자 손흥민의 득점포도 마침내 터졌습니다. 루카스 모라의 환상적인 패스를 받아 손흥민이 오른발로 골문 구석을 찔렀습니다. 리그 22호 골로 무함마드 살라흐와 득점 동률이 된 순간 팀 동료들이 모두 달려들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후반 30분 오른발 대포할 중거리 슛이 장렬해 리그 23호 골까지 뽑아냈습니다. 이른바 손흥민존에서 완벽하게 감아찬 환상적인 골이었습니다. 손흥민의 두 번째 골이 터지자 이번에는 팀 동료들이 손흥민을 안아 번쩍 들어줬고 손흥민은 포효하며 기쁨과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5대0 대승을 거둔 토트넘은 리그 4위를 지켜 다음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을 확보했습니다. 최종전에서 한 골을 넣은 살라흐와 나란히 23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공동 득점왕에 등극했습니다. 살라흐가 페널티킥 5골을 포함한 데 비해 순수한 필드골로만 23골을 넣은 값진 성과였습니다. I can't believe, when I saw him get really emotional because I was dreaming for when I was a kid and literally it's in my hands. I can't believe, to be honest. 한국은 물론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빅리그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은 유럽 최고의 공격수로 공인받으며 한국 축구 역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입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모 신문사 기자를 구속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경남 지역 모 지역주택조합 관련 대행 업무를 해오던 건설업자로부터 4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기자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자들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근로복지공단 경남질병판정위원회가 오늘부터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경남질병판정위는 창원을 포함한 경남시군에 업무상 질병 판정 업무를 담당하게 돼 노동자들이 질병 판정을 받기 위해 부산까지 가던 불편을 덜게 됐습니다.
경남경찰청 암행순찰팀과 각 지역 경찰이 지난 20일 밤 경남의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번화가를 중심으로 음주 단속을 벌여 음주 취소와 정지 등 모두 26건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어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지역 서점과 출판 활성화를 위한 사업 10건을 선정하고 1억 원을 지원합니다. 경상남도는 보틀북스와 청학서점, 진주문고, 온누이 북앤샵 주책방 5곳을 문화사랑방으로 선정하고 서점 간 연계 행사 등을 통해 도서문화 기회를 늘릴 계획입니다. 또 경남 지역 역사나 문화를 담은 출판물 발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해 시가 다음 달부터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와 대한교육기관의 학생에게도 일상복 구입비로 최대 3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김해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교복을 입지 않는 중고등학교를 비롯해 대한교육기관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입니다. 경상남도가 18개 시군 산림부서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합니다. 경상남도는 산림 일자리 사업의 안전보건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들여다보고 작업계획서 작성과 종사자 안전교육 여부 등을 중심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사천시 소속 50대 기간제 노동자가 벌목 작업 중 나무에 깔려 숨지는 등 벌목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더운 날씨 속에 벌써 에어컨 가동하신 분들도 있으시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더워지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낮의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창원의 낮 최고 기온 30도, 밀양은 3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낮에는 시원한 옷차림 해주셔도 괜찮겠지만 볕이 강하기 때문에 양산이나 모자 챙겨서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출근길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16도 내외 보이면서 나오실 때도 선선하겠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쑥쑥 올라서 30도를 넘어서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거창과 함양이 12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합천과 하동 33도, 남해는 30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오늘보다 더 더운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도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남해 동부로만 오전에 구름 많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에는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각 가정으로 투표 안내문과 선거 공보물이 배달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은 물론 재산, 병역, 세금, 전과 등의 정보가 담겨 있어 유권자의 판단 기준이 되는데요. 뜯어보지도 않고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책 공약 마당을 통해서는 시각장애를 위한 음성 출력 문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뉴스7 경남입니다.